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주차 강의고요. 9주차에서는 Tips to Improve Your Programming Skills에서 네, 당신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팁이라는 제목으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 네, 무엇을 하면 좀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울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Sentence of this week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Program with 8 Games에서 게임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래밍 방법들, 그래서 한 8개의 게임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How can I make programming fun? 해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 ways to hone your programming skills and become a better coder. 네.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코더가 되거나 당신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키우는 8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Sentence of this week입니다. Programming gets things done. 네, 프로그램은 완료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한국말로 좀 해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사건을 완료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은 뭘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m rapidly happier than when spending entire day programming my computer to perform automatically a task that it would otherwise take me a good 10 seconds to do by hand. 네. 내가 손으로 했을 때 10초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컴퓨터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처리할 때 10초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컴퓨터로 수행했을 때, 내 컴퓨터로 수행했을 때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을 소비했을 때 나는 되게 행복함을 느낀다.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리모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TV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뜨드득 돌려서 채널을 돌린다거나 볼륨을 이렇게 돌려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고 싶으면 앞으로 가서 TV 앞에 가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았죠. 여기처럼 10초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게 귀찮아서 리모컨을 만든 거겠죠. 리모컨 만드는데 한두 달은 걸렸겠죠? 최소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채널 돌릴 때 귀찮지 않아도 된다라고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좀 그런 부분들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를 하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글라스 노엘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줄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Learning Code with 8 Games 해서 8가지 게임, 코딩을 배우는 8가지 게임입니다. 그래서 8가지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첫 번째, 로보코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로보코드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 로보코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얘는 뭐냐? 자, 로보코드는 In Robocode, you learn to program by controlling a tank fight against other tanks and practice write code along the way. 그래서 다른 탱크와 싸우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탱크를 컨트롤해서 다른 탱크들과 싸우는 그러한 탱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우는데,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use different programming language when playing. 그래서 게임을 진행할 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바나 C나 이런 것들을,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어해 볼 수 있으니까 게임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in robot code you can scale up and learn a whole bunch of different programming language, not a particular one.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체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로봇 코드에서는. 네. It makes you write real code.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코드를 여기서 작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네, in robot code, you have to write AI for your robot tank using a bunch of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including Java and C#. 그래서 로봇 코드에서는 당신이 AI를 작성을 하는데 뭘 위해서? 당신의 그 탱크 로봇이 로봇 탱크에 AI를 작성해주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인기 있는 번치는 묶음이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 AI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는 자바도 있고 C샵도 있다. 많이 쓰는 언어들도 있다. So you get to practice your real and applicable coding skill every time you play. 그래서 언제든 당신이 플레이할 때마다 적당한 코딩 스킬, 실제 적당한 코딩 스킬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드짐입니다. 코드짐이라는 사이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네. 코드짐 is gamified programming course designed for users to learn and practice programming in Java. 얘는 자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게임화하는 프로그래밍 코스들이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처럼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다. 게임하듯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게이미파이 하면 게임화하다, 게임화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deGym teaches you to use Java for different purposes and platform.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목적과 플랫폼에 맞는 자바를 사용하도록 당신을 가르칠 것이다. It has more than 1,200 혹은 1,200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1,200 puzzles in its course. 그래서 1,200개의 퍼즐을 이 코스에서 1,200개가 넘는 퍼즐들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 They teach you how to write solution for different tasks, fix or adapt existing code for different requirements and other application. 그래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적용하거나 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태스크들에 대한 어떠한 솔루션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즉,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고 수정하고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함수 같은 거를 가져다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네. It's more than just a gamified learning course. 이것은 단순히 게임화된 학습 코스만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CodeGym is an exciting online game which has an actual science fiction plot, interesting characters, and a good deal of humor. All these makes 여기서 끊을게요. 네네,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그래서 코드짐은 상당히 흥미있는, exciting한,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진짜 사이언스 픽션 플롯을 할 수 있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SF가 이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죠. SF 영화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F 실제 SF 플롯을 할 수 있고, 플롯은 줄거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랙팅 흥미있는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유머들을 가지고 있다. All this makes studying Java fun and engaging process.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자바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어떤 프로세스들을 약속을 한다. 매력 있는 그 진행 과정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ngaging, 애교 있는 매력 있는 인이라는 건데 engagement 하면은 약속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요. 이 단어는 조금 뜻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코드워라고 하는 애입니다. 코드워라고 하는 사이트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워 is gamified online platform with coding challenges where users can solve puzzles and compare their solution. 네, 그래서 퍼즐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퍼즐을 푼 것들에 대해서 코딩 챌린지를 진행하는 게임화된 온라인 플랫폼인데 얘는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하고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래서 어떤 퍼즐이 있으면 거기에 코딩을 해서 퍼즐을 푸는데 딴 사람은 이 퍼즐을 어떻게 풀었는지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 can compare your solution with the other play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솔루션과 당신의 솔루션을 비교해 볼 수 있다. Coldwell allows you to compare your approach to a puzzle solution with other users. 그래서 코드워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퍼즐 솔루션과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러한 퍼즐 솔루션의 그런 어프로치, 방법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This helps you quickly find the bug in your code, as much as learn how the same problem can be solved from a totally different point of view. 네,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여러분들의 코드에서 버그들, 오류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야로 풀 수 있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를 풀 수 있는 소스 코드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답이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거, 남이 작성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이게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ou practice coding through completing challenges. 그래서, 챌린지들을 도전하면서, 코딩을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lving different puzzles and algorithmic chang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to learn a programming language fast. 그래서 다양한 퍼즐들을 풀거나 알고리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빠르게 학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건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있다. 자, 다음은 Shenzhen.io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Shenzhen.io라고 하는 사이트는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어셈블리어나 뭐 회로도를 만든다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 요즘은 우리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전자 쪽에서는 좀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다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Shenzhen.io is a puzzle game that teaches future engineers how to build circuits and write assembly code based on the provided requirement. 그래서 제공되는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하거나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가르쳐주는 퍼즐 게임이 Shenzhen.io다. 네. 그래서 뭐 칩 만드는 겁니다. 칩 만들거나 CPU 만들거나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henzhen.io models IT work in general. 그래서 이 모델은 일반적이다. IT 워크에서 일반적이다. 네. 일반적인 IT의 워크를 모델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is game is not as focused on programming language as the previous one. But the skills you are training with it would be applicable for many different jobs and purposes in field. 이 게임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전 것들과 다르게 그래서 스킬을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거냐, 당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다양한 잡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필드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잡들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fect choice for those interested in programming the old-fashioned way. 그래서 네, 아주 전통적인 방식, old-fashioned 하면 옛날 방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옛날 방식의 그런 프로그래밍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는 네, 완벽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ack in the day, without the fancy IDEs and frameworks, the code had to be much more detailed. 네,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진짜 예쁘고 화려한 IDE나 프레임워크 없이도 네, 실제 작성하는 코드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nd that's what this game allows you to predict.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연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네, 옛날 방식의 코딩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이거 회로 아니고 네,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이거 잘못됐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VIM, 네, Adventures. VIM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에디터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윈도우즈에서도 쓸 수 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네,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코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VIM이라는 에디터고요. 이 VIM 에디터를 쓰는 방식이, 화살표도 없고 그래서 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VIM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런 캐릭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네, IJKL로 커서를 움직이고 뭐 이렇게 처리하게 될 거예요. VIM Adventures is a game for learning or improving your knowledge of VIM, the popular Unix text editor. 그래서 리눅스랑 유닉스는 같은 환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유닉스의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유닉스 텍스트 에디터인 VI에 대한 지식을 늘리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다. 네. It's a simple way to learn all the main VIM concept. 그래서 VIM의 핵심 컨셉들을 배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Playing this game, you will quickly learn all VIM's keyboard shortcuts, main concept, and function. 그래서 VI에서의 키보드의 단축키라든가, 네, 기본적인 컨셉이라든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Useful for learning programming logic. 그래서 프로그래밍 로직, 프로그램의 논리를 공부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Although VIM's strictly speaking, is not a coding language. Knowing how to use it would help you as a programmer a lot. 비록 VIM,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코딩 랭귀지는 아니다. 하지만, 네,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줄 수는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에디터 쓰는 방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리눅스를 배울 때 얘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게임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네, VIM을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CodeMonkey라는 사이트예요. 네, CodeMonkey is an online coding game mainly designed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very limited or zero knowledge in coding, which make it a good option for beginner. 네, CodeMonkey는 온라인 코딩 게임이다.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된 온라인 코딩 게임인데 얘는 아주 제한된 지식이나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얘는 초보자한테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도전을 해보시면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Good for students with zero knowledge in coding. 코딩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제로죠. 네, 제로 knowledge, 1도 없는, 네, 학생들을 위해 좋다. CodeMonkey is a great start for teaching children and teenagers how to code.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10대들에게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가르치기에
좋은 출발점이다. 아주 최고의 출발점이다. 뭐 훌륭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And if it's good for them, it's good for an age. 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좋다면 모든 에이지에게도 좋은 거다. 그래서 누구나 하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is coding language is similar to JavaScript.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 실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코딩 자체를 배울 수 있어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배우면 코딩 자체는 너무 어렵게 안 느껴지게. 여러분들도 지금 C나 R이나 파이썬을 학습하시고 계실 텐데요. 문법적인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ing this language in CodeMonkey make it easier to learn JavaScript after playing the game. 그래서, 네, 여기 코드몽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네, 게임을 한 이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해주기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earning Coding with 8 Games. 네, 해서 네, 8번째 중에 7개. 플렉스박스 플로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플렉스박스, 네, 플로기. 플로기는 개구리이죠. 네. 네, 플렉스박스는 보여주는 박스. 요즘 플렉스 유행하고 있죠. 네, 그 단어입니다. 플렉스. 네, 플렉스박스 플러기 is a simple game designed to help users in running CSS code. 네, CSS 코드를 배우는 유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간단한 게임으로 디자인된 게 플렉스박스 코드 플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CSS는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사용하시는 앱 있죠? 네. 앱 같은 경우에 보통 웹앱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혹은 요즘 사이트들도 네, 웹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HTML5 그리고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네, 폰가 그럴 거예요. 버전 정확히가 안 나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지금 요즘 나오는 그러한 사이트나 웹앱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이 CSS 코드를 배울 때 괜찮은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Players have to bring Flogi home to mastering a layout module CSS Flexbox. 그래서 네, CSS 플렉스박스 모듈을 정렬하는 것들을 마스터링해서 네, 플러기 이 개구리를 네,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다. 네. 그래서 뭐 디자인을 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Made for users without any knowledge of CSS. 그래서 CSS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Made specific for beginners in CSS Flexbox, so you can learn the basic of CSS with Flogi. 네, Flogi를 통해서 CSS의 베이직을 배울 수 있다. 네, 왜냐면 네, 특별하게도 초보자를 위해서 CSS Flexbox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The game is very simple and only good for beginner. 얘는 모두에게 좋진 않고 비기너에게만 좋다. 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simplicity is also the biggest disadvantage of Flexbox Flogi. 네, 가장 이 간결성은 이 Flexbox Flogi의 최대 단점이다. 네, 최고의 단점이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로지 초보자들한테만 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t's more suitable for comfortable beginners and doesn't offer much learning space for more demanding users. 그래서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족하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Code Combat입니다. Code Combat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Code Combat is an online game
which consist of puzzles and challenges player need to solve by writing JavaScript code.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퍼즐이나 챌린지들을 플레이어들이 풀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ade works as an introduction to JavaScript syntax and logic for beginner. 그래서 비기너를 위한 프로그램의 논리들이나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적인 것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You can start with very simple puzzles and progress slowly, learning JavaScript syntax step by step. 그래서 네, 당신은 네, 아주 간단한 퍼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배우고 한 단계 배울 수 있다. 네, JS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는 네, 이렇게 쓰고요. 네, it's fun and engaging. 네, 유쾌하다, 재밌고 유쾌하다. 네, Code Combat offers players quite a broad spectrum of puzzles and challenges, which makes it really fun. 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좀 도전들과 이런 퍼즐들이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스펙트럼,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런 퍼즐들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진짜로 재밌게 해준다. You won't get bored playing this game for a while.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이 게임을 하는데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8개의 게임을 살펴봤으니까 한번 8개의 게임 도전해보시고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서 네, 코딩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네, How can I make programming fun? 여러분들 지금 C나 R이나 Python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좀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뭐 이거를 한번 알면 조금은 그래도 그런 과목들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지겨워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specially a different paradigm than you are used to. For example, if you do a lot of programming in Java, trying switching to Clojure or Scala, or if you are feeling more adventure, Haskell. 네. 특별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공부해 봐라. 객체 지향을 했다면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네,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워보거나, 뭐 벡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봐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도입해보면 재밌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자바를 주로 공부했었다면 이번에는 클로저라는 언어나 스컬라라는 언어나 아니면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으면 하스켈이라는 언어 같은 것들을 도전해보면 좋겠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인기가 없어서 실제로 이걸로 취업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자바 잘하면 취업하지만 얘 잘한다고 취업이 될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 될 것 같고요. Don't implement things the same way every time. 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구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구현을 하는데 매번 그냥 A는 1, B는 2, C는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형화돼서 코드를 짜다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네, 매번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C는 1 플러스 2 이렇게도 짜보고 뭐 지금 이거는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데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까? 뭐 삼각형을 이렇게 별표로 구성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면 네, 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포문을 하나만 쓸 수는 없을까? 2개를 쓸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When learning a new language, don't just figure out how to get by in the new syntax.
try to do in the idiomatic way or just in a new and interesting way. 그래서 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그냥 단순히 알기 위해서 새로운 문법들만 공부하지는 말아라. 그냥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좀 시도를 해봐라. 어떤 것 좀 더 정형적인 방법들이나 혹은 새롭고 흥미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시도할지를 한번 고려해봐라. For example, prohibit yourself from using the loop in Scala or Python.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 예를 들어서 스칼라에서 루프를 만들다거나 파이썬에서 루프를 만드는 습관들을 한번 변경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Break your project down into smaller pieces and celebrate the small victories.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얘를 잘게 쪼개서 나누고 그 잘게 쪼갠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스몰 빅토리, 작은 승리 뭐 이렇게 하지만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축하해라. 와우, 나 이거 해냈어. 자, 100개로 나눴는데 벌써 3개나 했어. 아싸. 뭐 이런 식으로 좀 액티브하게 코딩을 하라. 뭐 이런 뉘앙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uilding an entire project in one go is great, but it's a surefire way to burn yourself out and lose interest quickly.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한 번에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훌륭하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를 번아웃하게 만들고, 네, 열정이 사그라들게 만들고 흥미를 빠르게 잃게 만든다. Did you just rearrange element on the homepage of your website? 당신은 당신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단순히 그 레이아웃, 그 메뉴 구성을 한번 바꿔본 적이 있느냐? 축하한다. 축하해라. 그냥 버튼 하나 완성했다. 축하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드의 순서를 위아래로 바꿨다. 와, 성공. 축하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축하를 하면서 가자. 네, 이런 겁니다. Did you just rework the sign-up flow for user onboarding? 회원가입하는 것을 다시 만들었어요? 축하해라. 네. Try to maximize the amount of times you celebrate because it will make your overall project much more enjoyable. 그래서 축하할 만한 일들을 최대화시켜라. 여러분들 숙제 하나하나마다 축하하고 출력해야 되는 게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 출력될 때마다 아싸 축하하고 이러면 조금 더 즐기면서 코딩을 할 수 있다. enjoyable,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so, I can't stress enough the need to break things down into smaller pieces. 그래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진 것들, 브레이크다운을 이렇게 부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네,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진 않으니까, 스트레스 큰 거를 짧게 나눠서 작은 스트레스들을 그냥 여러 번 받지,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y doing this, you will be able to treat each particular aspect of your larger project as a smaller project in it. 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들로, 큰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들로 나누어서 각각 그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하면 This will allow you to find much more interest and varied tasks if you think of them as separate rather than small part to a larger project. 그래서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파트들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있고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Meet up with other programmers.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라.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지만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워오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실제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한테 얻어지는 정보의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만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미트업 이벤트들을 주최하는 사이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프로그래머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ways to meet up with other people who are also working on project. Find your people meetup is a great resource to do that. 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아주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네. 당신의 사람들을 찾기 위한 건 미더비스 괜찮은 자원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Even if you are working on totally different project, it's much more enjoyable just being in the presence of other programmers because you get to converse, laugh, and get distracted every now and then, all of which are very healthy when you are working on a big project. 네, 그래서 되게 긴 문장인데요. 비록 당신이 전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프로그래머들을 만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즐길만한 거다. 꽤 즐길만하다. 여기서 끊으면 이제 왜냐하면 당신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지금이나 나중에나 그들과 관심을 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고 당신이 일하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very healthy 일할 때 건강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d you can get programming help whenever you get stuck as well. 맞아. 너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움을 거기에서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는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a break and build stupid things. 잠깐 휴식을 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들어라. 진짜 성냥개비를 이렇게 성냥개비를 쌓아서 탑을 만든다든지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비워내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A little while ago, one of the product manager at the company I work at gave me some advice on running programming and getting into making project. Build the stupidest things you can think of.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어떠한 그 프로젝트 매니저 같이 일했던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한테 어떤 충고를 줬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에는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멍청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 He said, 그가 말하길 If your project has any value to society, dumb it down before you build it. 그래서 만약에 너의 프로젝트가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냥 해라. 너가 만들기 전에 최고다라고 생각해라. 그냥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lowing yourself to just work on a real stupid project is an incredibly valuable and fun experience. 그래서 진짜 멍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이것은 상당히 가치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짜 멍청한 건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는 되게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게 또 코딩에 재미를 붙이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ne of the projects that I'm working on is a website where you put in a dollar amount and you will be shipped
a box of goods from Amazon valued up to the dollar amount. 네. 그래서 내가 수행했던 그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는 웹사이트인데 1달러를 거기에다가 지출을 하면은 아마존에서 박스 하나가 배달이 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각 달러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박스들을 받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요건 I called it boxload just for fun. 그래서 재미 삼아서 박스로드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 그냥 가치 없는 것들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ake a break and building stupid things. 네, 같이 나간 거죠. 네, 같은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is project really has no value whatsoever. 비록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I get to learn how to make a basic e-commerce website on both the front end and the back end. And whenever I tell people what I'm working on, it always gets some laugh.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이 멍청한 걸 위해서.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방법과 백엔드를 개발하는 방법을 둘 다 학습할 수 있었다. 정말 멍청한 거였지만 재미삼아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잠깐 동안 좀 즐길 수도 있었다.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 네. 그래서 코딩을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I really encourage you to do this because it's helped me a lot in keeping programming fun.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를 장려한다. 왜냐면은 이것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재밌게 하는 것을 엄청나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장려한다. I totally get that it can be dull at times, but power through it. Approach it tactically, and you will be able to finish your project in no time.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이렇게 소모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힘이 있다면 뭐 그거를 추가해서 네, 연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프로젝트를 끝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네. Which is a huge accomplishment no matter how big or small the project. 이것은 뭐 프로젝트가 작거나 크거나 크게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런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소 챕터네요. 네. 8 ways to hone your programming skills and become a better coder. 네. 보다 나은 코더가 되거나 프로그래밍 스킬을 향상시키는 8가지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know your learning style. 저는 이거를 코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가 효과적인지 스스로 알면은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한 번 본 건 안 잊어먹어.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 그러면은 사진을 찍듯이 툭툭툭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나는 누군가 대화했던 내용들은 잘 안 잊어먹어. 그러면은 책을 보면서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나는 손으로 적은 건 안 잊어먹어. 그러면은 네, 깜지를 쓰면서 네,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We all learn differently.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 Some learn best by reading a book. 네, 일부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고, Some prefer hands-on experience.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경험하는 것이 늘 선호하고, 저도 경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잘 안 까먹어요. 저는 대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한 2, 3일 전에 책을 그냥 읽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쭉 읽고, 그러면 시험 전날에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있는 데 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너 이거 이해했어?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은 다음날 그래도 저는 A뿔 나올 정도로 전공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인터랙션이 더 기억이 잘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Or need the structure provided by a formal course. 어떤 사람들은 정규화된 그러한 포멀 코스를 제공될 때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Fortunately, 네, 다행스럽게도 there are plenty of free or low-cost learning resources on your quick search away, so you don't have to waste your time on methods that don't suit you. 당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서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저가 혹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당장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교수는 왠지 이 교수가 설명하는 건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 하는 교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교수만 고집하실 필요 없고 교수님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나랑 잘 맞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라.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미리 공부한 다음에 그거의 핵심만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즉 3명이서 각각 다른 파트를 3명이 공부하고 그걸 핵심만 추려서 다른 두 사람한테 전파를 하면 약 3시간 걸릴 걸 1시간 반 만에 3가지를 다 공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of the fastest way to improve your skill set is to leverage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people who entered the field before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분야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그 경험이나 지식들을 듣는 것은 어떠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 스킬셋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While a former mentor is a greater set. 네. 그래서 네. 일반적인 멘토는 뭐 괜찮은 어셋이다, 자산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It's not required. Seek out expert help from sources like your team lead, members of your local user group, or Stack Overflow. 네, 반드시 그러한 훌륭한 멘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멘토가 아니라 찾아봐라. 어떠한 그런 전문가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의 스택 오버플로우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지역의 어떠한 그룹, 동아리 같은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Show your code and ask for feedback. 네, 코드 보여주고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이거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don't let fear of criticism or feeling like you're bothering people prevent you from tagging into one of the most powerful resources available for leveling up your skill set. 그래서 당신의 레벨을, 스킬셋에 대한 레벨을 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강력한 뭐 자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 두려워하거나 뭐 이러지 말아라. 네,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님을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You will be surprised at how eager to help many people are to help. 당신은 놀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것이다. It's flattering to be asked to share expertise.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전문적인 것들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는 아첨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저 잠깐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네? 나한테 칭찬하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나한테 질문한다는 건 내가 이거를 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귀찮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질문 자체가 좀 괜찮아야 돼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만큼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 공부해 봤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는 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좀 답변하는 사람도 더 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Use the 15-minute rule. 네, 15분의 법칙을 사용해라. 네. If you've been stuck on a problem for more than 15 minutes, ask for help.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15분 동안 멈춰져 있다면 무조건 헬프를 외쳐라. 도움을 요청해라. Turn around and ask your coworker how they would solve the problem or describe your issue in detail on Stack Overflow. 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스택 오버플로우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설명해라. 사실 저도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한테 설명하다가 솔루션이 번뜩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안 풀려. 그래서 뭐 옆에 계신 교수님한테 가서 저 이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이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동작을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혼자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솔루션이 잘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정리돼서 솔루션이 생각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질문을 해라. 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regardless of whom you ask, the very act of describing your problem in detail put you on the path toward the solution. 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듯이 관계없이 당신의 문제를 그렇게 설명하는 행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행위들은 당신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게끔 해준다. 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죠. 네, 논리정연하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Most problems are not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 거의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는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겪었을 법한 문제들이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그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죠. 네. And someone will be glad to share their experience or to team up on this issue.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팀업을 하기 위한 거나 경험들을 쉐어하는 것은 즐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누군가는. 네. 그래서 15분이 넘으면 무조건 질문해라. 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컴퓨터를 전공하시지 않았고 컴퓨터를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숙제를 하는데 말이야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부모님께 물어보다가도 부모님이 그거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라고 의외로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다가도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Work on real project. 네. 실제 프로젝트를 해라. 네, 이거는 저도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한다고 책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 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하나 선정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없더라고요. 네. The surefire way to improve. 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거,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해. 네. Practice and challenging yourself. 연습해. 그리고 도전해, 스스로. This means you should always be working on coding project.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가 할지라도 코딩하는 프로젝트에 항상 어떤 프로젝트든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항상 하고 있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ven if you have a full-time programming job, the work may not be challenging enough to build your skills. So find something that will. 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잡을 풀타임 잡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라.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Some of the best developers always have a side project to work on. 그래서 좀 괜찮은 개발자들의 일부는 항상 자신의 주된 프로젝트 말고 심심풀이로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다.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하는 것들을. Not having an idea is not an excuse.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런 핑계는 용서되지 않아. 네. Find an open source project to contribute to the regularity. Build web app or charity or tackle that silly app idea your body keeps pitches to you. 네.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다는 건 핑계대지 말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아서 좀 기여를 해보든지 정기적으로 아니면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멍청한 아이디어에 태클을 걸 만한 것들을 도전해 보든지 이렇게 해라. 여기서의 피치는 꼬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ook under the hood. 이거는 이제 지붕 밑을 봐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등잔밑이 어둡다. 그래서 등잔밑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집이 있으면은 이 집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민하지 말고 지붕 이렇게 들어서 지붕 밑에 어떻게 만들었나 직접 들여다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Most programmers rely heavily on frameworks such as Spring, Rails, or Angular to get their job done. 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프레임워크, 기존에 만들어진 스프링이나 레일즈나 앵귤러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상당히 의존한다. 스프링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고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도 이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부 서비스는 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스프링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잘 쓰이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워크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while this framework promote productivity, they are also a treasure trove of examples and inspiration you can apply to your own solution.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어떠한 영감을 받거나 예를 만드는 그런 기쁨들을 주지는 못한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heck out their source code and study it.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 코드를 열어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네, 그러면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 At first you may feel lost. 길을 잃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you will learn to navigate a large code base.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identify design pattern. 네, 디자인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and quickly understood code. 빠르게 코드를 이해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 한번 코드를 보는 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 Share what you learn.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공유해라. 이것도 저도 진짜 100%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조를 짜줘서 먼저 끝낸 사람이 아직 끝내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는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설명을 들어서 좋고요. 먼저 끝낸 사람은 내가 이해했던 게 맞는지 다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기억을 하게 되고 좀 어설프게 이해했던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은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좋고요. 누군가가 질문 올린 거에 답변하는 것도 좋고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As the old saying goes, the best way to learn is by teaching. 네. 옛날에 누군가가 말했지. 최고로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야. 라고. 네.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When you learn something new,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don't keep it to yourself. 스스로 뭐 지키려고 하지 마. Share your new skill or finding in a blog post. 새로운 스킬을 공유하거나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거나 새로운 포스트를 찾거나 뭐 record a screencast yourself building a new feature 새로운 기능들을 스크린캐스트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녹화하거나 package your code into a library 네, GitHub 같은 데에다 코드를 올린다거나 and put it on GitHub 네, 여기 올려 있네요. 네. or present new discoveries at a local meetup 그래서 로컬 미팅 같은 데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를 시도해라.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내가 한 것들을 얘기해라. Not only does sharing reinforce what you learn.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쉐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그 your skill, 네, but it demonstrates your skill to future employers and client.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여러분들의 고용주들에게 어떠한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능력까지도 개발할 수 있다. It make you feel good too.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한테 설명해 준다는 건. 네. 자, 7. Make small daily improvement. 그래서 작은 것들을 만들고 매일매일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가 없으면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하나라도 무언가 성취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수행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No one masters programming overnight. 하룻밤에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It takes consistent, deliberate practice. 이것은 정말 일관되고 정말 지속적인 그런 연습만이 필요하다. Take a few minutes to slow down. 그래서 좀 몇 분간만 좀 천천히 진행을 해봐. And make one small improvement every day. 매일 작은 어떠한 향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봐. It could be running a new language feature. 새로운 언어의 기능을 배운다거나 reading a page out of the manual. 매뉴얼의 페이지를 읽는다거나 or changing your editor configuration to add a shortcut for common task. 일반적인 작업을 위한 그러한 단축키를 만든다거나 에디터의 환경을 체인지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작은 향상들을 시도해봐라 라는 거죠. When compounded over time, this small daily improvement add up your major breakthrough.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전공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 Explorer. 탐험해라. 네. Take your time every week to explore a new language. 네. 시간을 갖고 매주마다 새로운 언어들을 한번 쭉 훑어봐라. 탐험해봐라. 혹은 테크놀로지. 네. 제가 읽은 걸 잘못 읽었네요. 다시. Take your time out every week to explore a new language, technologies, and outside forces that shape our world. 그래서 뭐 새로운 언어가 됐던 기술들이 됐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 뭐 바깥의 풍경이 됐든 탐험을 해라. Knowledge and skills don't exist in a vacuum. 그래서 여러분들 방, 여기서의 vacuum은 진공, 뭐 진공관, 뭐 진공청소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네. Find two, three sources of new information to regularly tap into inspiration.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어떠한 새로운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몇 개의 채널을 가입해서 거기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생활 코딩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네. 텐서플로우 코리아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비클이라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새로운 글들도 보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네. 이런 거 연구할 때 이런 거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영감들을 좀 많이 얻습니다. 네. Follow coders you admire on Twitter. 혹은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트위터를 뭐 팔로우하는 것도 괜찮다. Browse Hacker News daily or weekly. 그래서 매일 또는 주간별로 해커 뉴스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 네, subscribe to newsletter like changelog weekly. 그래서 매주 changelog에 대한 뉴스레터를 구독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 subscribe들은 구독 신청하다, 가입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만든 원문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실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실습 쉬워요. 아까 제일 앞에 소개했던 8개의 게임 있잖아요. Running Coding with 8 Games. 네, 그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를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게 오늘 연습입니다. 가급적이면 8개 다 해보시면 좋고, 나는 하나 하다가 또 이게 재밌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8개를 반드시 다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그래도 2개는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 실습하신 다음에는 그 게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래 한글에다 캡처본 넣고 저 이거 했어요 했는데 재밌어요. 뭐 이런 내용 간단하게 글 써가지고 A4 한두 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숙제가 많거나 어렵다고 하면 저 정말 속상합니다. 네. 여태까지도 계속 쉽게 그냥 읽고 이해한 내용 요약해서 적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 해석하고 있고 막 제발 숙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네, 숙제 설명 듣는 분들만 듣지 또 안 듣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 네, 자, 깝깝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